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수능 선택지 N 자료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 문제입니다. 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알칼리 금속인가? 이것은 이제 일주기에 속한 원소임을 묻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일주기에 속해 있으니까 네, 알칼리 금속이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은 염소와 반응할 때 모두 전자를 잃는가? 이것을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전자를 얻기보다는 이제 잃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무엇보다 이게 염소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전자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모두라는 것은 전자를 모두 잃는다는 게 아니라 이 얘네 셋이 모두 전자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입니다.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상에서 염기성을 띠느냐? 이제 루이스의 산이란 것이 있는데, 루이스의 산이 뭐냐면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자쌍을 내놓으면 염기고 받으면 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 이제 산과 염기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뒤 단원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고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고 루이스의 정의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상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 해가지고 이 화학식 상에서 H와 OH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만 네, 성립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산과 염기다라고 말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이제 H 플러스를 주는 것, H 플러스를 받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NH3가 왜 염기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뭐 이제 루이스의 전자점시 아니 루이스의 산과 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상에 H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면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없었는데 BF3 같이 이제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산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도 산이에요. 실제로도 산인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루이스가 산과 염기의 개념을 새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루이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이스의 산과 염기가 정확한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네, 루이스의 산과 염기를 네, 전자점식이 하도 유명해서 네, 루이스의 산과 염기를 이제 태클 걸 수 있을 만한 이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일화였고요. 네,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쉬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은 이제 맞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물과 반응해서 전자쌍을 내놓게 되는데 그 전자쌍을 내놓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고 원소 XY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은 것을 O, 틀린 것을 X로 표시하여라. 원자 번호를 이제 비교하고, 네, 비교했을 때 이제 x가 가장 크고 z가 그 다음으로 크고 y가 그 다음으로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 즉 이게 이제 제1 이온화 에너지, 뭐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면 전자를 한 번 떼어냈다는 뜻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리튬 양이온이 된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만약에 베릴륨에서 제일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시오 하려면 이제 베릴륨 양이온으로 일가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한 이온화 에너지를 말하겠고요. 두 개를 뗐을 때는 이제 제2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그러니까 1몰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내면 그게 제1 이온화 에너지고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결과물에서 이제 다시 그 결과물이 1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1몰에서 다시 전자를 1몰 떼어냈을 때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네.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선 이온화 에너지는 이런 식의 주기성을 띈다고 했잖아요. 근데 y가 더 크다는 건 y가 더 왼쪽 대각선 쪽에 가까이 있다는 것인데, y가 지금 보시면 원자 번호가 제일 작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y가 3주기라면, y 뭐 x, z 뭐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y가 만약에 2주기라면 얘네가 zx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 영역의 원소 중 원자 반지름 x가 가장 크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 영역을 보시면 여기가 가 영역이에요. 그럼 가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x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그려보죠. 여기에 x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렇게 주기성을 띈다 했죠. 이온화 에너지가요. 근데 원자 번호가 Z가 더 작대요. 얘보다 원자 번호가 작으려면 2주기일 수밖에 없겠죠. 3주기 상에서 얘가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데 만약에 Z가 3주기라면 얘와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선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을 했죠. 왜냐면 여기 원자 번호가 이렇게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Z가 여기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주기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2주기에 Z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원자 번호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y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더 작다는 거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일단 작으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 네,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에.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갈수록 증가를 해요, 이온화 에너지가. 그런데 Z가 더 이쪽에 있어야 맞잖아요. 같은 주기상이니까. 근데 왜 얘가 이쪽에 있으면, 반대로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Z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Y랑 Z가 이렇게 있어야 원자 번호가 성립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Z가 상식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지 않느냐. 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예외적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예외적 경향성이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Y와 Z가 예외적 경향성을 띠는 두 개의, 즉 질소와 산소, 얘네들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문제에서 Z가 더 원자 번호가 크다고 했으므로 Z가 산소, Y가 질소, X가 3주기의 1족이니까 나트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봅시다. 우선 X가 나트륨이고요. Y가 질소겠죠. 네. Z가 산소죠. 보시면 X는 3주기 이종 원소인가? 네, 아니죠. 아니고요.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는 Y와 Z가 같냐? 여기가 2족. 네, 문제를 잘못 봤군요. 네, 여기가 2족이네요. 이게 문제가 흐릿하게 지켜가지고 여기가 2족부터니까, 네, 이게 맞는 게 되겠죠. 네, 맞는 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문제를 잘못 봤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 15니까 Y, Z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Y, Z는 질소, 산소가 맞고요. 얘가 이제 마그네슘이 되겠죠. 네, 맞겠죠? 일단은 맞고요. 바닥 상태 홀전자 수는 Y와 Z가 같습니까? 아니죠. 질소가 산소보다 홀전자 수가 더 많죠. 네, 네온의 전자열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Y가 Z보다 크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죠. 이것은 등전자 이온에 대한 개념인데요. 등전자 이온에 대한 개념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만만한 애들로 한번 섭외를 한번 해봅시다. OF, NA, MG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각각 얘는 전자를 두 개 얻고 한 개 얻고 하나 잃고 두 개 잃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게 뭘까요? 네, 원자핵의 양성자수죠. 네, 원자핵의 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리움 효과는 같지만 이제 양성자 즉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자체는 얘네들이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리움 효과가 같다는 것은 뺄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 앞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크면 클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지겠죠. 얘가 커지면 얘는 상수니까요. 얘 변수는 두 개죠. 얘가 커지면 변수가 한 개니까 얘에만 의존하겠죠. 커지면 얘도 커지는데 이게 이제 양성자수가 커지면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그 말은 즉슨 얘가 유효액전화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커서 이러한 관계를 띠게 된다는 것이죠. 네. 뭐 이것에는 이제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예외적 경향성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100% 성립을 하고요. 유효액전화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얘가 유효액전화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반지름이 당연히 작다는 거겠죠. 예, 앞에서 다뤘었죠. 예,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앞에 개념 설명 유효액전화와 슬래트 규칙 1편 D단원 개념 설명 1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55x였죠. 네, 무슨 의미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는 이온의 반지름. 그러니까 Z는 양이온이고요. X는 당연히 음이온이겠죠. 예, 몇가 음이온인지 보시면 여기가 X군요. 여기가 X면 X가 양이온이고요. Z가 이가 음이온이겠죠. 네, 양이온 음이온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왜냐면 얘네 둘이 현재 전자가 같은 상태에서 얘는 전자를 잃었을 때 같은 거 얘는 얻었을 때 같은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잃었을 때 전자수가 같다는 거는 원래 전자수가 훨씬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온이 되기 전에 중성 원자였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겠죠. 그러므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이제 서로 등전자 이온의 관계일 경우에 음이온이 훨씬 유효액전화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x가 z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z가 x보다 크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는 당연히 x가 z보다 많겠죠. 주기가 x가 3주기고 z는 2주기니까요. 네, 보시면 안정화 이온의 전자 배치는 z와 x와 같냐? 네, 같죠. 왜냐면 얘는 산소고요. 얘는 마그네슘이었죠. 네, 자꾸 착각하네요. 마그네슘이니까 네, 어차피 안정한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기 때문에 이거 맞는 보기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1번, 2번 문제풀이였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남은 문제인 3번, 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